이건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한 2, 3개월 전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주간 알바를 뛰다가 얼마 안 가서 점장님이 야간에 사람이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급도 짭짤하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야간 알바를 하게 되었죠. 역시나 야간은 한가했습니다. 11시부터 새벽 5, 6시까지 일을 하는 거였는데 이때 저는 그냥 설거지만 하면 되는 거였기에 되게 편했습니다. 야간이든 주간이든 똑같지만 일하는 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는 30분, 8시간 이하는 1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1시까지가 딱 1차 업무가 끝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같은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사무실로 내려가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화장실이 이 지하 1층의 지하 주차장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장실 가고 싶으면 쉬고 있던 지하 2층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만 했죠. 뭐 어쨌든 그날 저는 휴식 시간에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죠. 이때 TV에서 방영하고 있던 내용이 무슨 미스테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였거든요. 저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뭐 흉가의 비밀 이런 걸 다루더라고요. 보면서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면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배가 아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참겠지만 이거 1초라도 지체했다가는 완전히 터져버릴 것 같은 아주 급한 상황이었죠. 하여 저는 이제 급하게 휴지를 챙기고 지하 1층으로 올라가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잠시 화장실 구조를 설명하자고 하면 대략 한두 평 남짓한 공간에 입구 쪽에는 세면대와 소변기가 있고 소변기 바로 옆에 여자 화장실, 그니까 즉 똥 누는 곳이 있었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고 입구도 하나밖에 없었죠. 새벽 1시라서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해서 저는 입구에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잠그고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찌 이날은 담배 하나를 펴도 뭔가 개운하게 일이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하나를 더 물고 딱 불을 붙이는 순간 입구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화들짝 놀래서 이제 저는 보던 일을 끊고 닦고 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밖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여 다시 일을 보려다가 이왕 끊긴 거 뭔가 다시 보기엔 좀 찝찝해서 그냥 손 씻고 화장실에 나왔죠. 나오려고 입구문을 열었는데 웬 여자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키는 제 어깨나 가슴까지 올 정도? 제 키가 175 정도 되니까 아마 158에서 163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자분은 술에 취했는지 비틀비틀거리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나갈 때 살짝 어깨를 부딪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지만 그 사람은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술 취해서 그런갑다 하고 다시 사무실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때 깨달았어요. 거의 만갑 상태인 제 담배와 핸드폰을 놔두고 왔다는 걸요. 하지만 화장실에 여성분이 방금 들어가셨기 때문에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 드리려고 했죠. 근데 5분, 10분, 20분 제가 휴식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분이 안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 화장실에서 힘주다 쓰러졌나? 속으론 웃고 있으면서 그냥 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일 보는 곳 앞에 가서 노크를 했죠. 그런데 안에선 아무런 대답도 없더군요. 뭐야? 이거 진짜 쓰러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문이
하면서 다 쳐버렸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랬죠. 아까 TV에서 살짝 무서운 방송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겁도 났었습니다. 저기요, 안에 제 담배랑 폰 좀 주세요. 꽤 큰 소리로 말했는데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갑자기 입구문에서 아까와는 달리 엄청 큰 소리로 하고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때 진짜 무서웠습니다. 귀신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만 생각해보세요. 새벽 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이 공포영화 단골 장소인 지하주차장, 게다가 화장실, 한 1평남짓 되려나? 입구도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 충분히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여자분이 있는 화장실 문을 확 열어버렸죠. 근데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까 들어가는 걸 분명히 봤는데 또 문 잠그는 소리까지 듣고, 또 분명히 저는 입구에서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안에 있는 폰과 담배를 급하게 챙기고 다시 뒤로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구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그렇게도 소름 끼칠 수 있다는 건 생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서 계시던 여자분, 아까 제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봤던 그 여자분이 이때 저를 노려보면서 섬뜩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들려진 무언가, 뭔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섬뜩한 붉은 액체와 금속으로 보이는 짧은 막대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저는 그 여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나갈 수 있는 문이 그곳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으면 왠지 크게 다치거나 죽을 것 같다는 어떤 본능적인 공포 때문인지, 하여튼 뭔진 모르겠지만 저는 입구 쪽으로 달려갔고 사무실에서 마음을 진정시킨 뒤에 다시 2차 업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퇴근하기 전에 같이 일하는 분들께 그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저 이전에 야간하던 사람도 그거 보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일한 나머지 한 달 동안 휴식 시간에도 화장실에는 절대 가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이야기는요, 제가 초등학생 때 일입니다. 우리 학교 바로 근처에는 1층 집인데 다세대, 다가구로 형성된 그런 주택이 있는데, 그 1층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노부부 두 분이 살고 계신 집이 있었는데, 항상 거기 대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집 앞에 평상 같은 걸 깔아놔서 마치 방과 후 교실처럼 아이들이 종종 거기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난 뒤에 아이들의 쉼터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부부 둘이 자식이 없대요.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만 거기서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마당에 강아지 보러 오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 귀가가 늦는 그런 맞벌이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종종 모여들면서 거기가 뭔가 놀이터처럼 되었어요. 아무튼 우리 부모님도 당시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동이었던 저는 자주자주 그 노부부 집에 드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 그 근처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사탕도 주고 간식 같은 것도 챙겨주고, 또 언제는 가끔씩 이른 저녁밥도 먹여서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녁 얻어먹겠다면서 거기 기웃거리는 애들도 있었어요. 매번 그러면 이 노부부들도 귀찮을 법도 한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될 때 뭔가 조금 그 까불까불한 애들 있잖아요. 장난기 많아 보이는 애들. 5학년짜리 남자아이 둘이 그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얘네들도 좀 얌전하게 지내던 애들이었는데 점점 얘네들이 장난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 할머니 집에 배를 누르고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급식 시간에 나온 바나나 껍질을 마당에다 던진다든지,
그때 저는 이런 장난들을 얘네가 치고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채고 늘 걔네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그 장난이 도를 지나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두 남자아이가 마당에 나와 있는 할아버지한테 막 이상한 걸 넣은 음료수나 음식 같은 걸 건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지들이 침 뱉은 음료수를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땅에다가 막 이렇게 쓱쓱 비빈 더러운 과자를 건넨다던가. 근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고맙다고 드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걔네들이 막 낄낄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는 애들이 마냥 찾아와서 그렇게 막 음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말도 걸어주고 하니까 좋으셨나봐요.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고자질하고 싶어도 걔네가 저보다 한 살 형이라서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 둘이 할아버지네 집에 저녁 얻어먹겠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마지막으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주 사단이 났습니다. 아침에 등교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조회가 열렸어요. 아침 조회가. 그리고 단상에선 교관 선생님께서 뭐라고 공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학교 근처 노부부 집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집 할아버지의 명복을 빌자라는 식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 할아버지가 바로 어젯밤 식사 중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막 거품을 물고 토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침 조회가 끝나고 학교 건물로 들어갔을 때 한 교실에 막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 있는 것을 보니까 바로 어제 그 노부분에 밥 먹으러 갔던 그 두 애들의 반이었어요. 거기서 그날 식사하면서 자기들이 본 것을 무용담처럼 풀어놓는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중에 알려지기로 할아버지가 그날 돌아가신 사인이 그날 할아버지가 저녁 식사로 드시던 국에서 쥐약인지 농약인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약이나 다른 뭔가로 착각해서 스스로 넣은 것이라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들었고, 나중에는 할머니가 넣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아서 할머니도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또 주변의 분위기도 당연히 마치 자기 자식이 사건이 휘말린 듯한 그런 반응이었고, 너네들 절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마라 이렇게 단단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누군가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야, 그 집 가면 독이 든 밥을 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아무도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도 몇 번인가 마당에서 외로워 보이는 그 할머니를 목격한 적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당부를 지키면서 그 집에는 들르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노부부의 집에 가지 않게 된 지 한 1년이 지나던 무렵 할머니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듣지 못했지만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 집에서 할머니의 귀신이 나온다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던 집이라면 이런 소문 퍼져도 딱히 이상할 것까지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노부분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집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야, 집이 꽤나 쾌해졌구나 하는 그런 감상에 젖어 있는데, 이때 마당 한켠에 뭔가 검은 커다란 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저게 뭐지? 하며 눈을 비비면서 다시 보니까 그거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예전에 그 자상했던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듯이 아주 부릅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안 찾아올게요
이렇게 되뇌이면서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가 할아버지의 국에 약을 탔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범인을 찾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저에게 "너는 누가 그랬는지 알고 있지?"